네, 안녕하세요. 김경달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컨텐츠 마케팅 관련한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컨텐츠 마케팅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수출과 연관해서 볼 때는 조금 저희가 그 수출에 특화된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이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했는데 다른 분들이 보니까 그와 관련된 특화된 말씀을 주실 것 같고 저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마침 배치도 돼 있고 하니까 미디어 지형도가 바뀌면서 최근에 모바일 시대에 왜 컨텐츠 마케팅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전통 매체에서 방송이나 신문사 쪽에 일을 하다가 포털에서 한 12년 일을 했었고요. 최근 한 4, 5년 정도는 창업을 해서 그 모바일 컨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컨텐츠 마케팅 그 중개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컨텐츠가 필요하고 유튜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럴 때 그와 관련한 컨설팅부터 그 크리에이터나 제작 스튜디오들을 매칭해주는 그걸 또 플랫폼 또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오캡이라는 회사가 그런 중개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미디어판이 바뀌면서 컨텐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 서비스를 이렇게 준비해 왔었습니다. 먼저 그 소년점프라는 그 동영상 뮤직비디오 그리고 거기에 마미손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질 텐데 최근 웹 기반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미디어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기획을 하든 서비스를 기획을 하든 뭔가 우리가 제품이 있고 브랜드가 있을 때 이걸 이용자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알릴까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광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것. 그런데 그 광고란 말이 이제 되게 상업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변화의 큰 흐름의 그 중심은 광고라는 것을 상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 광고 이 경계가 좀 무너지고 사람들에겐 무엇인가를 기획해서 누가 잘 알리는가에 있어서의 어떤 기획 역량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저는 가장 기획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마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표를 만든 것은 마미손은 원래 고무장갑 그 브랜드 이름이죠. 이 사람이 이 마미손 그 고무장갑 색상의 복면 그 가면을 쓰고 나와서 쇼미더머니라는 엠넷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힙합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까지 7회고 올해 8회째 지금 하는데요. 거기에 출전을 했던 힙합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컨텐츠 마케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볼 땐 상당히 강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람 원래 가수고요. 힙합 자기가 음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음악이 소년 점프라는 건데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자기 그 힙합 타겟 오디언스, 젊은 층에게 어떻게 알릴까를 고민했다라고 치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벤트를 기획을 잘 하고 그 성과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그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봤는데 1차전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라디오스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 쇼미더머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성 가수입니다. 이를테면 유희열 같은 사람이 K-팝 스타의 심사위원을 했죠. 그 사람이 그 다음 해에 가면을 쓰고 거기에 오디션에 출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셈인데 재밌는 것은 1차전 오디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 지하로 내려감을 당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날 유튜브에 컨텐츠가 하나 올라옵니다. 소년점프라는. 그 채널의 컨텐츠 딸랑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하루에 100만씩 나오더니 한 두세 달 만에 3천만 뷰를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SK텔레콤의 누구가 그 마미손이 누구지? 이런 걸 하기도 하면서 AI 스피커 광고 같은 것도 찍고요. 이 채널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목이 저렇게 나왔죠. 마미손의 소년점프가 보여준 유튜브의 힘 멜론도 무너뜨릴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소년점프라는 노래를 미리 만들었어요. 백이성이라는 가수가 피처링도 했고요. 한 달 전부터 이미 작업은 다 됐겠죠. 그런데 이걸 그 오디션에서 붙고 떨어지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이 채널을 통해서 상당한 사람이 봤고요. 특히
타겟 오디언스라고 할 만한 그 젊은 층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음악을 거의 대부분 아는 거죠. 제가 심지어 우리 작은 애 아들한테 이 소년 점프 요즘 너 난리더라 라고 했더니 막 애가 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보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꼰대 같은 아저씨가 이걸 알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음악이 나왔고 정말 요즘 재밌더라. 여기서 보면 특히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즌이 한 두세 달 이렇게 가죠. 거기에 파이널 무대 결승전을 하는 날 초대 손님, 초대 가수가 나오는 그 하이라이트 꼭지에 마미손이 나옵니다. K-팝 스타의 오디션의 첫 라운드에서 떨어진 애가 출전자가 마지막 결승전 하이라이트 초대 가수로 등장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 그 무대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국 힙합 망해라, 뭐 딥 넉살 덕화 창무 악당들아 기다려라, 쇼미더머니 너무나 상업적이고 너네 악당이야, 이 프로그램 망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디스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건데도 이 사람이 여기에 섰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용자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있으니까 제작진이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이 한 두세 달 동안에 그 방송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주인공은 이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런 기사도 나왔고요. 멜론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유튜브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론까지 가서 굳이 음원을 다운받을 필요도 없는. 오히려 그래서 이 채널에 그 사람이 그 댓글로 마미손이 뭐라고 썼냐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두 달인가 지난 다음에 멜론에도 올렸어.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도와줘. 그러니까 멜론 가서 음원을 구매하는 것은 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원은 멜론에서 그 구매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편하게 마음껏 음악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거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고 음악이고 하니까 멜론에서 그냥 기부도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자, 잠깐 제가 미디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기 디스럽트라고 쓴 게 그죠? 파괴자죠. 넵스터가 나왔을 때 음반 산업 업계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죠. 디지털 시대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의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한테 파일을 줬는데 나한테도 파일이 남아 있어요. 물물교환 시대부터 해서 우리가 경제 거래라는 거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나한테 물건이 오는 대신 그 돈이 없어지잖아요. 상대방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디지털의 어떤 재화들은 나한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공유를 했는데 퀄리티가 그대로예요. 이런 것이 이제 질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음반업계가 엄청나게 힘들어졌고요. 그 중에 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피지컬한 미디엄이 있고 디지털 미디엄이 있으면 이제 옛날에는 LP판이나 CD를 샀다면 지금은 디지털에서 파일을 들으니까 그 음반 회사들이 이전에는 CD를 만들어 팔았는데 지금은 계정을 팔아요. 멤버십. 사실 멜론도 그렇죠. 계정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얼마 돈을 내는데 받는 것은 파일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파일은 실제로 클라우드에 얹혀 있어서 어디서나 또 스트리밍으로 듣기도 하고 지금 사업적으로 보면 여기 스트리밍 기반으로 넘어가니까 언제 어디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뭐 이건 좀 오늘 어떤 이렇게 그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사실 앞으로 계속 가는 방향에 있어서 보면 재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방식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미디어에서는 음악 산업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판도라 이런 데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애플 뮤직이 엄청난 변화를 줬던 건 아이튠즈를 통해서 앨범으로 팔던 제품을 개별 곡 단위로 살 수 있게 바꿨어요.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애플이 원래 음악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큰 사업자가 되죠. 물론 아이팟 같은 이제 단말도 연계가 됐고요. 근데 여기에 유튜브가 앞으로 그 강력한 그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뭐 헤게모니를 이제 점점 가져가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기 터치 포인트라고 썼는데 이용자 접점, 미디어에서는 정말 이용자 접점이 중요합니다. 아마 모든 사업자가 그렇지만 우리 서비스 어떤 제품이 이용자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계속 연계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을 낼 때마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계속 구매를 한다면 이 사업자가 뭐 성장을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런 이용자들 기반으로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사업체가 미디어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 판에서 지금 유튜브라는 건 그냥 유튜브 사업 그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유튜브로 대변되는 새로운 동영상 그 플랫폼 어떤 이런 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들을 막 무너뜨려가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이 음악 영역이 그렇고요. 비디오, 영상 부분, 서치 검색이나 정보 뉴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마케팅이라는 광고 사업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비교해서 보자면 웹 기반에서 사람들이 뭐 PC 시대에 이렇게 나왔을 때 다들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 웹 기반의 쇼핑이 좀 되고 거래, 구매가 일어나고 커머스가 된다고 하겠지만 인터넷 기반으로 뭐 옷을 살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지. 이건 가서 입어봐야 되잖아. 라는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옷 사는 데 있어서 불안해서 못 사고 이런 사람은 없죠. 물론 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웹 기반에서 상당 부분이 해소되어 왔죠. 그런데 그게 한 20, 30년 동안 우리가 PC에서 정보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해서 가격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하고 거기에 상품 리뷰를 달고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받고 이게 이 다음 단계로 모바일이 왔습니다. 지금 네이버라는 포털이 저도 거기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지만 그 네이버의 모바일 전략이라는 것이 먼저 앞서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 검색창에 그 입력 쿼리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치는 이 쿼리가 모바일이 웹을 120%, 15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거의 10년 다 돼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맞춰서 모바일을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되게 위기 상황으로 여기고 급하게 따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바일로의 변화가 웹이 도입되던 시대의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인데 우리는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온라인 웹 들어오고 다시 또 모바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는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훨씬 더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포털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1S 플러스 4C라고 얘기하는데 S가 서치 검색입니다. 그리고 4개의 C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메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지금 모바일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기반으로 잡혀왔죠. 두 번째는 카페 같은 커뮤니티. 여러분 생각하시면 인터넷 되고 나서 정말 내 생활에 새로운 값어치를 쉽게 느꼈던 게 카페 같은 거거든요. 그런 DSLR 카메라를 배우려면 옛날에는 주변에 친척이 누가 갖고 있지 않으나 내가 그걸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카페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출사도 다니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C가 커머스, 그런 쇼핑 같은 거죠. 그 다음이 수많은 컨텐츠 서비스. 이게 이제 포털이라는 거. 결국은 킬러 서비스를 가지고 이용자 기반을 장악해서 바로 이용자 접점, 터치포인트를 장악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모바일 시대를 맞으면서 포털로 급성장하는 것이 바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유튜브란 거죠. 이건 글로벌하게도 그렇고요. 각 영역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세계 1등 검색 엔진이 뭐죠? 구글이죠. 세계 2위 검색 엔진이 뭘까요? 유튜브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아래가 3위, 4위 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뭐 이런 게 있고요. 사실 바이두가 3위이긴 한데 그건 중국이니까요. 아예 구글 서비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 5위, 6위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게 네이버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토종 검색 엔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나 뭐 체코 정도, 러시아 얀덱스 같은 거 있고요. 근데 이런 형태로 웹에서는 이제 검색 기반으로 많은 것이 이제 갔고 지금 아마 우리가 웹의 최적화 이야기를 할 때 검색 최적화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누가 우리 서비스, 우리 사업과 연관한 영역에서 중요한 키워드, 뭐 은행으로 치면 대출 쳤을 때 우리 은행 상품이 거기 어딘가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하고 검색 광고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하죠. 배너 광고도 넣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유튜브 최적화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아직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너무 당연한 게 될 것 같고요. 이것마저도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넥스트 유튜브 뭐지 벌써 이런 이야기 이 매체에서는 기획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틱톡이 또 넥스트 아니냐 이런 뭐 스냅 미국 같으면 스냅챗 같은 거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유튜브와 같이 얘기되는 어떤 동영상 플랫폼 같은 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사용량이 증가해서 카톡을 추월했다라든지 이런 건 뉴스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 동영상 부분은 메리 미커의 인터넷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인터넷 트렌드를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파워포인트 한 70장 안팎입니다. 이건 혹시 뭐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참고 삼아 한번 꼭 보시면 매년 한 번 나옵니다.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고요. 메리 미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프린트 시장, 신문과 같은 경우 뭐 라디오, TV 그리고 웹, 모바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만큼 그 미디어에 많이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광고비 지출이 얼만큼인가를 비교한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미디어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물론 우리가 유료 구매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광고 모델이거든요.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 자본의 뒷받침 속에서 미디어들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정보 생산을 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사람들의 체류 시간, 듀레이션 타임이 신문의 경우에는 많이 줄은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고 다운되는데 광고비 지출은 상당히 좀 있긴 한 편이죠. 이거는 관리 비용과 비슷하게 많이 여전히 나가고요. 라디오 사람들 정체되어 있고 광고비도 내려가고요. TV는 가장 강력합니다. 볼륨이 큰데 저기는 듀레이션 타임도 높고 뭐 사람들 그 광고 지출 비용도 많긴 하지만 위에 화살표가 보이듯이 이제는 내려갑니다. 작년에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 한국만 해도 거의 1,000억 안팎의 적자가 KBS, MBC 막 나고 했죠. 근데 그게 다시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이제 혁신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마저도 데스크탑도 다운이거나 지금 정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게 모바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듀레이션 타임보다 광고비 지출의 볼륨이 좀 적습니다. 그건 룸이 있는 거죠. 빈 곳으로 물이 들어가듯이 앞으로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예상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서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려면 모바일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광고비 지출을 그만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다수 사업자들이 아직은 모바일스러운 형태의 광고 모델을 통해서 이용자랑 충분히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아직 광고 단가도 낮은 시장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하면 아까 메리미컨 좀 빈약하게 했는데 실제로 듀레이션 타임 대비 광고비 지출량이 반도 안 된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업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저도 이걸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아이폰이 나왔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도 동영상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튜브가 2005년에 만들어지고 1년 반도 안 돼서 구글이 1조 한 6천억 주고 삽니다. 그런 신생 벤처를. 근데 그 무렵에 한국은 구글보다도 유튜브보다 먼저 2004년에 판도라 TV라는 게 있었고요. 이후에 보면 또 페이스북이 워낙 강성해졌지만 싸이월드라는 게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영어 문화권에 좀 더 빠르게 그 시장을 접목해서 나갈 수 있었다면 서비스적으로 훨씬 더 큰 기반, 플랫폼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인데요. 여하간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최근에 저기에 나오는 SK텔레콤의 옥수수랑 방송사들이 합쳐서 하고 있는 푹이라는 서비스가 합쳐지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사업자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해보자라는 구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는 한 달에 얼마 내는 그냥 구독 서비스에 불과한 거겠지만 이 판 자체는 엄청난 전쟁판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이용자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방송사 진영, 저 언론사 이런 진영, 그 다음에 디지털 스튜디오, MCN. 저 오른쪽 편이 컨텐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앞으로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곳들이고요. 72초 TV 포함해서 셀레브, 글랜스 TV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 MCN이라는 걸로 다들 퉁쳐서 얘기는 하지만 여기는 스튜디오, 이런 회사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MCN이라는 거는 개별 크리에이터 집단을 다 묶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이 먼저가 아니고 미국이 먼저였고요. 유튜브 기반에서 나온 건데 많은 크리에이터 채널,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그러죠. 그런 크리에이터들 채널을 몇천 개, 몇만 개가씩 묶어서 가진 회사들이 미국에 먼저 많이 나왔고요. 그 회사들을 6천억, 1조 막 이렇게 다른 통신사나 거대 미디어들, 디즈니 이런 데가 그 다른 MCN을 막 인수하는 게 벌써 2014년, 5년 이 무렵이니까요. 한 4, 5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판에서는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같이 텍스트로 물어보고 답변하던 것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 혹은 저렇게 큰 역사적 이벤트가 일어날 때 뉴스 소비가 그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다양한 매체들을 이제 유튜브 기반에서 만나기도 하죠.
여기에서 보면 벌써 다양한 격차가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는 JTBC가 100만 구독자 넘어가고 가장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 커뮤니티 이야기는 뭐 특별히 많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비드콘이라는 미국 행사에 가봤었는데요. 여기도 크리에이터를 만날 때 이 이용자들이 미디어 행위를 합니다. 저런 식으로 그냥 가서 좋아요가 아니라 자기도 여기서 또 심지어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형태의 그 변화가 많고, 저희가 시로켓이라는 그 컨텐츠 마케팅 컨퍼런스를 매년 하는데요. 이전에 영국 남자라는 친구를 이제 그 연사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에게 크리에이터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한 장편인데요. 우리는 커뮤니티 빌더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만약 좀 마케팅 예산이 좀 되면 영국 남자 같은 친구하고 컨텐츠 협업을 하면 좋겠죠. 근데 상당히 비싸죠. 이제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하고 같이 협업해볼 만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 수가 많으니 그들에게 노출된다가 아니라 커뮤니티 빌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설득력, 소구력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 삼성의 에어컨을 광고하고 싶을 때 김연아를 채택해서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힘을 똑같이 차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기반에서 사람들 구독자 수가 있는 건 TV처럼 그냥 많이 보는 시청자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공감하는 이용자들을 이만큼 있는 거라서 마치 그 웹 기반에서 볼 때는 일종의 카페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회사까지 있냐면요. 아까 저희 네오캡이라는 회사도 그런 걸 하지만 중개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이 서비스 회사 중에는 크리에이터들하고 클라이언트 기업을 연계해 주는데 컨텐츠 만들어 주는 걸로만 연계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요? 10대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게임 크리에이터인데 10대 구독자가 100만 명, 200만 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설문조사 의뢰를 하나 하면 샘플을 우리가 뭐 5천 명, 1만 명 샘플 얻기도 쉽지 않잖아요. 거기는 10만, 20만 명 샘플 얻는 거가 일도 아닌 거예요. 뭐 이런 형태의 그 사업도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오늘 또 그렇지만 그 연관해서 보면 어떤 마케팅 혹은 뭐 지금 오늘 수출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국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용자 접점, 그런 커뮤니티, 이용자 기반,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할 만,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만날까가 계속 핵심인데, 이전에는 TV라는 것이 강력했고 그 프라임 타임에 광고 단가가 센 이유는 그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접수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 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웹 기반에서 모바일까지 오면서 그 로그인 기반 데이터가 남는다는 것은 훨씬 더 쉽게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아직도 어려울까? 그건 그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 오디언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유튜브 환경에서 보면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용자들하고 꾸준하게 해서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라는 게 대도서관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이야기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만큼 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 고민은 계속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광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알리는 행위는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모바일에서 4학기에 뭐 이야기했었지만 광고, 마케팅, 홍보 어떤 형태든 사람들과의 만남이거든요. 그 터치 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디어를 왜 봐야 되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만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홍보실이 하는 일이 보도자를 쓰고 기자들을 만나면서 설명해주고 관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좀 큰 기업들 중에서도 홍보실이 기업 커뮤니케이션 파트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안에 홍보 기능도 있지만 컨텐츠 팀, 뭐 현대카드 같은 데는 컨텐츠 팀이 있고요. 심지어 작년 말 올 초 넘어오면서는 유튜브 팀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중요한 플랫폼에 맞춰서 그에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어떤 TF 팀들을 꾸려가는 거죠. 심지어 그 현대카드는 TV 광고 예산은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디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직접 이용자들을 다 만나고 관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신문이라는 매체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방식은 지면의 광고죠. 일면은 좀 더 주목성이 높으니까 혹은 전면 광고, 넓은 면적을 주니까 땅을 판 거죠. 돈을 더 내라 이런 단가를 했다면 방송은 재밌는 컨텐츠를 공짜로 보여줄 테니 무한도전 개그 콘서트를 공짜로 보는 대신에 앞에 그 광고를 좀 봐주세요 하는 시간띠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는 편성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9시에 뉴스가 기대가 되고 10시 되면 드라마가 고프고 뭐 이런 식의 생활 디자인까지 방송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제가 진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한테 토요일 저녁에 오늘 외식하러 가자 했더니 저는 바빠서 못 가는데요. 그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양띵의 그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몇 시에 하는데 9시에 한대요. 9시에 TV에서 뭐 하는지 알아 했더니 뭐 하는데요? 뭐 재밌는 거 하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뉴스 하잖아.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의 디자인이 그렇게 일어났던 세대가 있고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 편성의 권력이 작동이 안 되는 해체되는 거예요. 편성 권력이 해체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웹과 모바일로 놓으면서 강한데 웹에서는 배너 광고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검색 광고가 잘 됐습니다. 이거는 연결의 값어치가 높아서 그렇죠. 평창에서 펜션하는 분이 광고를 평창의 지역신문이나 그 방송에 해봐야 의미가 없죠. 수도권에서 평창으로 여행 올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검색 광고에서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진입이 일단 작은 금액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웹이라는 기반 매체의 속성하고 잘 맞죠. 근데 이제 그 네이버에서도 모바일 광고 상품을 기획을 막 하면서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모바일 광고 배너를 만들었는데 90% 이상, 90%가 뭐예요? 거의 95에서 99%가요. 오터치예요. 사람들이 잘못 눌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배너 광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모바일에서 그러면 어울리는 모델이 뭘까? 에서 최근에 보면 역시 이거는 광고가 컨텐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웹에서 검색 광고는 광고잖아요. 그래서 광고 표시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펜션 그 광고, 검색 광고가 광고죠. 광고지만 그 평창의 펜션 이걸 쳐서 그 사이트에 링크 눌러서 들어간 사람에게 이건 진짜 광고이기만 할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정보죠. 광고여도 괜찮아.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야. 라고 생각하죠. 모바일에서 그 어떤 컨텐츠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광고네 해도 기분 안 나쁜 컨텐츠가 있고 알고 보니 광고였어? 기분 나빠가 있죠. 정말 기획을 잘하면 재미난 컨텐츠 혹은 B급 정서로 이상하게 뭐 혹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풍경만 보여주더라도 심지어 나중에 그리고 우리 스폰서드 바이 누구만 집어넣었는데도 환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집행하고 광고를 했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하고 뭐 이런 다양한 사업자들하고 제가 컨퍼런스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뭐 이마트도 이렇게 웹드라마 많이 찍었었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엄청 잘합니다. 저기는 특히 티몰리의 행사 같은 거 하면서도 아주 그 꽃가루 날리는 거 이 모양 하나하나가요. 닭다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걸 누가 블로그에 사진 찍어 올리면서 정말 막 이 얘들 질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브랜딩 혹은 우리가 마케팅 홍보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 배달의 민족 정말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자가 이 사람들의 목표라는 거죠. 이런 방식들은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미디어 커머스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자들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건 내부 자료라서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여기 파워포인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먼스톡 같은 데에서도 컨텐츠 마케팅을 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찍어줬는데요. SNS를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미, 의외성, 유용성, 비교, 오감, 실증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시작을 잘 해야 되고 몰입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실은 전환을 하고 싶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아직은 거기까지의 의미 있는 표준화된 모델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브로앤팁스는 아모레퍼시픽 내의 사내벤처인데 남성의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화장품도 만들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이야.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정체성이 이제 우리는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만이 아니다. 우리는 컨텐츠 회사다.
왜?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소통할 거다라는 비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야 이거는 홍보 마케팅 부서에 좀 알아서 잘해봐 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한 컨텐츠의 유통이나 타겟 광고 이런 것이 다 그 컨텐츠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이전처럼 제품을 갖고 타겟팅을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힘을 받을까, 거기에 연동해서 이 컨텐츠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를 높인 다음에 이것이 액션까지 가게 할까라는 형태로 마지막에 구매 전환까지를 고민하게 되는 뭐 이런 동선을 보여줍니다. 저도 뭐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좀 넘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만들고 다양한 파트너하고 협업을 했는데 결국은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하고,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것만이 아닌 아예 저렇게 네오캡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가는 걸 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플랫폼화 한다면 마치 검색 광고 플랫폼이 있듯이 앞으로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요즘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이전처럼 제일기획 이노션에서 하듯이 광고 A가 붙어서 가서 핸들링 해갖고는 도저히 ROI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필되는 요소는 강민경, 신세경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뭐냐면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요. 강민경은 조금 기획자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그 컨텐츠를 퀄리티를 좀 잡고 만든 컨텐츠를 이렇게 연재를 한 것이고, 신세경은 그냥 정말 자기가 혼자 찍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흔들거리고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데 막 흔들흔들 흔들려서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리고 조회수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작용성, 커뮤니티, 발견 가능해야 되고 계속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협업 형태로 나 혼자 그냥 잘하자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들과 협업을 해서 이용자 기반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컨텐츠 마케팅 차원에서 뭐 요즘 변화의 맥락이 어떤가, 혹은 또 우리가 어떤 걸 좀 이해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빠르게 스캔하듯이 이런 부분 정리한 거 공유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